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그 환경직 구급 화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송연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화학이라는 과목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엄청나게 범위가 광범위하고 할 게 많은데, 근데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에서 가장 일단 기본 줄거리는 전체적인 걸 까먹지 않고 통으로 까먹지 않고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그 좀 미세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 강좌 들어가기 전에 기초 강좌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화학을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기본적으로 이제 본 강좌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니까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화학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암기할 게 있고, 그죠? 암기할 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고, 이해할 거는 충분히 이해하면은 공부량은 좀 줄어드는 거고, 근데 암기할 거 있는 건 까먹지 않은 거 계속 반복해야 되고, 약간 좀 그 수고스럽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체적인 걸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양이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1년 안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반화하게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환경직하고 서울시 이번에 문제 나왔듯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환경직 시험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까먹지 않고 쭉 가시면 되는데, 서울시 문제는 조금 좀 구석진 부분에서 좀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우리 보통 이제 환경직, 지방직을 위해서 이 강의가 개설이 되었었는데 핵심이고, 그다음에 서울시를 위해서 특강 형태로 해서 그렇게 좀 소소한 부분들을 모아서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이해하려고 시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알고 계시고 문제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기본 이 기초 강좌하고 개념 강좌하고 심화 강좌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쭉 갈 텐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이 됐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나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초 강좌를 하는 이유는 심화 강좌, 기본 강좌할 때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일부를 여기서 빼서 먼저 소화를 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강좌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심화할 때 까먹었으니까 기본 강좌할 때 다시 집어넣으면 좀 수월하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일단 기본 강좌를 개설합니다.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환을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일단은 고등학교 교재에서 있는 기본이 바탕입니다. 지금 기초 강좌는 고등학교 과정의 순서인데, 요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것만 일단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걸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어떤 게 화학 기초들,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일단 접근해야 되는지, 그죠? 마음의 문을 여는 형태, 그리고 암기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하는 건 화학의 기초예요. 자, 일단 화학의 기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가 필요하죠. 보통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뭐냐 이런 거부터 설명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물로 많이 들어요. 물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보통 물이라는 것이 있다. 그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다.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액체로 목마를 때 마시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물이라는 물질은, 이 물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입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입자 한 개는 아니고 어떤 성질을 띠는 게 여러 개 뭉친 거지,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물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띠는 형태지, 집단을 얘기합니다. 형태나 크기나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나오게 우리 문제에서 나오면 물질 이제 구분하는 것들,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런 걸 나누겠죠. 어쨌든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니죠. 어떤 입자들이 모여서 어떤 성질을 띠는 전체적인 형태나 크기를 결정하는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을 구성하는 입자가 물을 구성하는 입자 하나를 띄어내었다. 하나를 띄었다. 아이고 하나가 아니잖아. 하나를 띄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럴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중에 하나를 띈 입자. 이거 뭐죠? 이건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그죠? 분자. 그 물 분자가 뭐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물 분자는 H 뭐라 그래요? H2O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H2O라고 씁니다. 근데 H2O라고 쓰고 얘 구조식 그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 따위로 생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죠? 뭐 보통 이렇게 생겨. 각도가 몇 도죠 이거? 104.5도. 비공유성이 몇 개 있죠? 2개. 공유성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렇게 보이는 요런 입자들은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뭐지? 입자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의 정의가 나오죠? 분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분자의 정의. 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뭐죠? 작은 입자. 이게 분자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볼 게 뭔가? 여기가 이게 물이고 이게 물 분자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많이 모이면 얘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겠죠? 물질에는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분자라고 하는 요놈은 분자라고 하는 요놈과 물이라는 거. 얘네들이 모여 생긴 물이랑 얘네들은 성질이 어때? 구성하는 입자들이나 얘나 성질은 어떻죠?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한 반에 모여 있지만 한 명을 이렇게 밖으로 떼내. 그럼 쟤는 인간이 아닌가? 뭐 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들이 모인 하는 반을 구성하잖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분자라고 하는 얘네들과 물질을 이루는 이 물질은 성질이 뭐하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화학적 용어에서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고요? 성질 변화가 생기지 않아. 이런 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 이런 걸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 이런 걸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다가 얘기합니다. 그럼 또 하나 더 잠깐 살펴보셔야 돼요. 물리적 변화는 성질 변화가 안 생기죠. 그럼 우리가 생활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양 크기만 바뀔 뿐이지 걔네들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죠? 삼겹살을 반으로 잘라서 자르면 얘가 토끼고기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삼겹살의 고기 성질은 똑같죠. 그러니까 크기나 질량이나 형태만 바뀔 뿐이지 성질 변화가 없는 걸 뭐라 그런다?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힘에 의해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입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물이 분자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물이고 분자 하나를 띄어냈다면 성질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분자 자체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원래 물 분자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물 분자가 하나가 아니라 물을 이루려면 이게 어때?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네 입자와 얘네 입자 사이에 뭐가 있어? 힘이 있을 겁니다. 이 힘을 우리는 무슨 힘이라 그러죠? 이걸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했죠. 분자와 분자 사이에 뭐다? 힘,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물 분자 하나를 지금 뭐 했다는 얘기지? 띄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물에서, 이게 물이라면 물에서 분자를 얘기하면 이거 하나를 뭐 했다? 이렇게 띄어냈다. 그럼 요거와 이 물질을 이루는 이 입자 하나는 성질이 어떻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잖아요. 뭐 변한 게 없잖아요. 단지 뭐가 바뀌었습니까? 변한 건 뭐죠? 얘네들 간의 인력을 끊어서 띄어냈네. 그죠? 그럼 얘네들의 인력을 끊어서 띄어냈으면 이 물질의, 이 입자의 성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를 변화시킨다? 분자 간의 인력을 변화시키면 이거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자들 간의 인력이 띄어졌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리적 변화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죠? 물리적 변화라는 건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이 물리적 변화에 관여하는 건 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 무슨 힘?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 너무 중요하죠. 분자 간의 인력. 그러니까 모든 화학적 결합이나 이런 거는 입자 간의 인력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게 전기력으로 모든 게 결합을 합니다. 그죠? 전기력으로.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분자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성질이 바뀌지 않은 분자들의 인력을 변화시키면 뭐가 변한다? 물리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분자 간의 인력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무슨 변화일까요?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상변화라 그러죠? 상태 변화. 상태 변화라는 거는 물질은요, 몇 가지 상으로 존재하죠?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해. 그치? 어떤 물질이든 세 가지.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있을 거야. 그치? 이 고체가 액체되거나, 액체가 기체되거나, 기체가 액체되거나, 막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렇게. 그쵸?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때로는 이런 식으로 뭐 바뀔 수도 있겠고.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건 상태 변화할 때는 뭐가 관여한다?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해.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다. 그러면 이 고체를 이루는 거와 액체를 이루는 거와 기체를 이루는 거는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구성 분자의 성질은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뭐만 달라지는 거죠? 분자의 인력의 크기만 달라지는 거지. 얘네들 중에서 어느 게 입자들 간의 인력이 제일 클까요? 고체가 제일 클 겁니다. 제일 가까우니까. 그죠? 가까우니까. 액체는 좀 느슨할 테고, 기체는 완전히 뭐하지? 완전히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얘네들 자체는 안 변하는데 뭐가 바뀐다는 거야? 힘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다? 상태 변화라고. 이 상태 변화의 모든 것들은 다 무슨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죠.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 미치겠는데 가습기 똑같은 건데 수증기를 들이다 마셔. 그러면 갈증이 좀 해소될까요? 해소됩니다. 그지? 어차피 똑같잖아. 그죠? 목말라 미치겠는데 얼음을 한 덩어리 집어넣어. 갈증 해소되나요? 갈증 해소됩니다. 그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성질은 다 뭐하다는 얘기지?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성질에 아무리 어떤 형태가 변하더라도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는 온리 뭐에 의해서만 관여한다? 분자 간의 인력이구나.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 이 화학에서 뭐가 배워야 될까요? 분자 간의 인력들이 쭉 나오죠. 분자 간의 인력들.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일단 개념만 소개를 하면 뭐 분산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산력 뭐 이런 용어도 있고, 뭐 쌍극자 인력 이런 것도 있고, 뭐 유발 쌍극자 인력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결합, 유명한 결합이죠. 수소결합 이런 것들, 분산력, 뭐 수소결합, 뭐 쌍극자, 뭐 유발 쌍극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튀어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관여하는 거다? 분자들의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끊었다라 그래도 얘네들 분산력을 뭐 끊고 뭐 수소결합을 끊고 해도 화학적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뭐만 변한다? 상태만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용어들은 특히 뭐 그렇다 치고 이런 힘들이 있는데, 이런 힘들 중에 대부분의 기작은 이거예요. 이 분산력, 수소결합, 쌍극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분산력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어떤 입자 간의 인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예요. 뭐가 있을까? 질량입니다. 입자의 질량. 입자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겠죠. 그 큰 놈끼리 모인 거와 작은 놈끼리 모인 거에서 얘네들의 분자 간의 힘은 어느 게 더 세냐. 요거 비교할 때 질량이 뭐 할수록? 클수록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관여하죠? 길이에요. 질량은 똑같은데 길이가 짧고 긴 게 있을 거예요. 짧고 긴 거에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지는데, 길이는 뭐 할수록? 클수록 얘네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훨씬 세요. 그 다음에 또 질량과 길이가 똑같은데 뭘 또 봐야 될까? 극성 분자라는 것이 있고 무극성 분자라는 것이 있어. 그럼 극성과 무극성 분자들 중에서는 질량 길이 거의 비슷해. 그럼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까? 일단은 극성은 정비적 성질이 있는 거니까 이게 더 높다는 거죠. 자, 요 값들 정도를 기억하시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분자 간의 인력일 때 이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만약에 질량이 일정한데 질량은 똑같아요. 근데 끓는 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소리일까? 길이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끓는 점, 분자 간의 인력 이런 것들은 얘네들 값만 결정되니까. 자, 또 어떤 질량은 일정한데 길이가 달라서 끓는 점이 다르다, 또는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르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구조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질량은 똑같고 길이도 똑같아. 그런데 끓는 점이 달라요. 끓는 점을 결정하는 것, 즉
끓는 점 표시 얘기를 안 했네.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끓는 점이거든요. 이따 정리하고. 질량과 길이가 똑같은데 극성과 무극성 형태에 따라서, 즉 질량과 길이는 비슷한데 끓는 점이 높다. 즉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 이 말은 뭐가? 한 분자가 뭐다? 극성이고 한 분자는 무극성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슨 이성질체라 그럴까? 이거는 기하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하 이성질체는 질량 길이는 다 똑같은데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로만 나눠져서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과 관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지금 끓는 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끓는 점은 너무 중요하죠. 이 분자 간의 인력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끓는 점이라는 건요. 여러분 끓음이 뭐죠? 끓음이? 끓음은 이 어떤 액체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기체로 바뀌는 과정이지. 근데 이 내부에서 기화 일어나는 걸 끓음이라 그래. 그럼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은 액체가 기체로 될 때 튀어나가잖아요. 튀어나가는데 어떤 물질은 튀어나가기가 어렵고 어떤 물질은 튀어나가기가 쉽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두 입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얘가 튀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옆에 있는 인력이 크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럼 에너지를 더 뭐 해줘야 되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럼 에너지를 더 많이 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네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이 입자들 간의 인력이 세면 이 하나를 떼어내기가 어떻다? 어렵다. 그러면 끓는 점이 얘를 기화시키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기화되는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즉 분자 간의 인력과 뭐와 꼭 기억할 게 뭐예요? 끓는 점하고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죠. 그죠? 끓는 점. 그럼 정리해 봅니다. 자, 얘가 만약에 어떤 물질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그러면 뭐가 클까? 끓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 끓는 점이 높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끓는 점이 높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끓는 점이 높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질량이 뭐하다? 끓는 점이 높은 게 질량이 크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죠? 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질량까지 동일하되 그럼 뭐가 크다? 길이가 높다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놈의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럼 끓는 점이 높다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고 그럼 질량과 길이도 똑같은데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럼 무슨 소리다?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해야 한다. 극성이 더 끓는 점이 높다. 알겠죠? 이게 정리한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지? 이게 계속 화학에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까 얘기한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관련된 것들도 전부 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끓는 점이라는 건 뭘까요? 끓는 점은 물질마다 같아요, 달라요?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뭐라고 할 수 있죠?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죠. 1kg짜리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끓는 점이 다르면 물질의 종류는 달라지는 거,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지금 다 어떤 거에 관련된 설명이지? 분자 간의 인력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분자들의 인력에 관련된 것들이 연관지어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분자 간의 인력. 특히 지금 하는 시간에서는 요거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화학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개념들이 쭉 언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화학은요 똑같은 내용을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있으면 원자 하나에서 전자를 뭐하죠? 띄어내잖아요. 그죠?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양성자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띄어낸단 말이야. 이 현상을 화학에서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당이 동일하게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뭐한 거죠? 띄어낸 것뿐이야. 근데 이거를 화학적 용어로는 산화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전자를 떼어 산화. 또 어떤 표현을 쓸까? 이온화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하나를 떼어내는 거. 그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초점을 에너지냐 뭐냐를 맞춰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현상에 대한 하나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굉장히 많이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하지만 길은 한 가지예요. 각각 하나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하면 오히려 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분자 간의 물리적 변화와 관련된 관계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정리할 게 있죠.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 자, 물질은 세 가지 상이 있다 그랬고 이 세 가지 상들의 이런 변화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다 같지 않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럼 이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상변화는 이제 먼저 알고 계셔야죠. 그죠? 고체가 액체가 된대. 얼음이 물이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융해, 용해, 용융. 뭘까? 느낌 오는 게 뭐야? 융해, 용해, 용융. 다 뭐 비슷하게 뭐 액체가 되는 느낌이다. 그죠? 뭘까요? 상변화에서는 융해라고 하죠. 융해되었다. 고체가 액체되는 걸 융해되었다라고 해. 액체가 고체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라는 표현을 쓰죠. 그치? 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액체가 기체되는 거 뭐라 그럴까요? 기화라는 표현을 쓰죠. 용어 정리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실수하시면 안 되지. 기체가 액체되는 거 뭐라 그래? 액화라고 합니다. 그럼 고체가 기체되는 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건 승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건 승화. 용어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는 이 온도들도 또 정하잖아요. 그죠? 이 온도들을 특별히 뭐라 그래? 융해가 되는 녹는 온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녹는 점. 그죠? 얘네들은 어는 점. 그럼 이렇게 액화, 기화가 되는,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특정한 대기압과 동일한 증기압이 같을 때 되는 온도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끓는 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기장창 얘기한 끓는 점이 어디죠?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형태, 액체가 기체되는 형태. 근데 끓는 점과 또 증발은 좀 달라요. 여러분, 증발과 역시 증발이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죠? 끓음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는 좀 알아야 돼요. 증발과 끓음의 공통점은 뭘까? 액체를 증발시켰다. 컵을 여기다 두면은 컵 수면이 점점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럼 점점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뭐가 뭐로 바뀌었죠? 액체가 기체로. 끓음도 어때?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입니다. 전부 다 무슨 현상이죠? 기화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를까? 얘는 표면에서의 기화야. 그죠? 표면에서 막 튀어나가는 거고 얘는요? 내부에서의 기화입니다. 액체 내부에서의 기화. 그럼 아무래도 열이 어느 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액체 안에서도 기체를 만들어져서 액체 안에서 기체가 만들어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뭐 하죠? 올라오는 현상. 이걸 끓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야. 필요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면이고 얘는 내부에서입니다. 또 끓음의 조건은 뭐 그냥 써볼게요. 끓음의 조건은 아무렇게나 막 끓는 게 아니야. 외부압과 외부에서 주는 압력과 뭐가 같아야 됩니까? 증발된 기체 압력, 증기압이 뭐 해줘야 돼? 이 같은 조건에서만 뭐가 일어난다? 끓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1기압이면 증기압도 몇 기압 돼야 된다고? 1기압.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압력이 어때요? 낮아지잖아요. 외부압이 만약 0.5면 증기압도 얼마만 되면 돼? 0.5만 되면 끓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도는 높지 않겠죠. 0.5 반만 들어가도 끓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익지 않아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증발과 끓음을 일단은 먼저 구별하시고 증발은 표면에서의 기화 현상입니다. 표면에서의 기화. 맞죠?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여러분 에너지 가장 큰 건 누구야? 기체가 에너지 제일 클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자. 그럼 액체는 약 10이라고 하자. 고체를 1이라고 하자. 그죠? 그럼 기체, 고체가 액체되면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얘는 흡수해야 돼. 그치? 그만큼을 흡수해야 된단 말이고요. 액체가 고체되면은 방출해야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기체가 액체가 되면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비 오는 날 후덥지근한 이유가 뭐지? 수증기인 기체가 뭐로? 액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후덥지근해.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뭐 이렇게 열의 출입 관계도 일단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에너지 양은 고체가 제일 작다. 그죠? 고체, 액체, 기체. 네, 뭐 이런 상태, 이걸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뭐야? 물질에서 분자를 떼어내는 물리적 변화에 대한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거 좀 첨가해 볼까요?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끓는 점 높고 질량 이렇게 크다라는 건 이해했죠? 그럼 여러분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끓는 점이 높다. 그럼 증발이 잘 돼야 안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끓는 점이 높아. 그럼 증발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증발이 잘 안 된대요. 그럼 기화가 잘 돼요, 안 돼요? 끓는 점 높은 건 기화가 잘 돼야 안 돼? 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끓는 점 높은 건 액화가 잘 돼요, 안 돼요? 끓는 점 높은 건 액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액화가 겁나 잘 됩니다. 그죠? 겁나 잘 됩니다. 액화가 뭐였죠? 액화는 기체가 뭐로 바뀌는 거야? 액체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 여기에 A가 갖는 끓는 점이 100도짜리예요. B의 끓는 점이 10도짜리래요. 자, 얘는 100도에서 끓고 얘는 10도에서 끓는 물질입니다. 그 분자 간의 인력 어느 게 커요?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딱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A의 분자 간의 인력이 훨씬 큰 거죠. 그러면 분자량의 인력이 크다. 그럼 분자량도 뭐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길이도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A가 얘보다는 극성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증발은 누가 더 잘 된다? A가 더 잘 된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증발시키는데 열량은 누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A일까요? B일까요? A일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니까 얘를 다 증발시키려면 기체시키려면 열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도 들어가? 증발열. 나중에는 이제 몰 증발열 이런 말 들어갈 겁니다. 증발열, 열량이죠. 그죠? 반응열. 열이 더 많이 들어가요. 뭐 이런 걸까지 하나의 용어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여러 개를 다 내용이 들어간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이게 끓는 점이 A 두 개의 기체입니다. 그럼 주변 온도가 200도씨예요. 주변 온도가 200도씨. 그럼 지금 얘네 둘은 다 무슨 상태입니까? 얘는 100도에서 기체가 되고 10도에서 기체가 되는데 주변 온도가 200도시면 얘는 다 무슨 상태죠? 기체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200도, 150도, 120도 계속 낮춰. 자, 그 다음에 80도로 만들었어. 80도. 그럼 어떻게 되죠? A가 먼저 뭐가 될까? 액체가 되잖아요. 얘는 아직 액체가 되지 않지요. 그럼 둘 중에 끓는 점이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누가 먼저 액체가 된다? 끓는 점이 높은 게 액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액화는 끓는 점 높은 게 먼저 뭐가 된다? 액화가 됩니다. 그죠? 근데 기화되기는 어렵겠죠. 기체로 만들기는 어렵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가 일단은 분자, 물리적 변화에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보죠. 자, 이거 분자. 그럼 여러분 분자 정의를 다시 한번 내봅시다. 분자는 정의가 뭐지? 얘네들 성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네요. 물질의 성질을 띠는 뭐죠? 작은 입자. 이걸 우리는 분자다라 그래. 그죠? 물질의 성질을 띠는 작은 입자. 자, 또 보죠. 자, 이게 분자야. 분자에서 이렇게 또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H2O라고 한다면 이거 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더 쪼개져. 뭐로? H와 O 이런 걸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쪼개지는 이런 입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자, 그럼 이 원자들도 수소나 산소도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야 아니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맞지, 그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맞습니다. 얘도 동일하죠. 하지만 이 분자의 성질과 이렇게 쪼갠 수소와 산소의 성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달라요. 즉, 분자에서 원자는요, 화학적인 성질이 어떤 거죠? 변화됩니다. 이런 걸 무슨 변화라 그런다?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성질의 변화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다.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하고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앞으로 배워야 될 뭐죠? 화학 반응입니다. 치환 반응, 중화 반응, 산화환원 반응 등등 화학 반응. 이건 화학 반응이 아니죠. 화학 반응은 성질이 바뀌는 반응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분자는 이렇게 생겼었죠. 분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그린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지? 이런 것들은 공유결합이라 그래. 공유결합은 원자와 원자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를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OH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 뭐 한 거죠? 이렇게 끊어버렸죠. 자, 그럼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떠한 인력이 관여한다는 얘기죠? 원자와 원자 사이 인력을 변화시키면 얘는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을 변화시키는 건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원자 입자와 원자 입자의 힘을 변화시키면 완전히 달라지는
화학적 변화고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적 변화는 이 입자 간의 원자 입자나 또는 어떤 금속 이온 입자 간의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변화를 물어보는 거. 자, 이거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화학 변화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원자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비교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원자 간의 힘. 그럼 원자 간의 힘에 결정하는 원자라고 하지만 어떤 입자 간의 힘에 결정하는 종류가 화학 반응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배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공유 결합이 있겠죠. 공유 결합을 끊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거는 입자 간의 결합을 끊어서 완전 성질이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온 결합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온 결합, 그죠? 이온 결합도 이온 입자와 입자 간의 인력. 이걸 변화시켜서 다른 놈과 붙여버리면 완전히 성질이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금속 결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화학 반응에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에 통틀어서 화학 결합은 몇 개? 3개를 배우면 된다. 3개. 알겠죠? 여기 뭐 추가로 배위 결합 있다 이 것들이 나오지? 근데 배위 결합은 뭐와 동일하죠? 공유 결합과 동일한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과 동일한 포함된 결합이니까 그럼 이런 변화, 이런 결합들의 변화를 줬다. 그럼 성질이 뭐야? 다 달라진다. 그렇죠? 성질이 다 달라진다. 자, 크게 힘들에 관여하는 걸로 화학 변화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또 있죠. 또 뭘까? 자, 일단은 요 원자 간의 변화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럼 여러분 이 원자를 또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자를 더 쪼갤 수 있어요. 원자를 쪼개면 뭐하고 나오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 뭐로 나오죠? 핵자로 나옵니다. 핵자. 그렇죠. 이걸 핵자, 원자의 구성 입자라고 표시하죠. 이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자, 여러분 여기 원자. 그럼 이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는 성질은 같지 않죠. 그냥 물질을 이루는 뭐지? 가장 작은 입자. 이게 원자의 정의고, 그다음에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자로 쪼개지죠.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 뭐죠? 전자. 이렇게 쪼개지는 거. 맞죠? 자, 또 그럼 이것들 중에 중성자와 양성자는 또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쪼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쪼개지죠. 그러니까 중성자, 양성자 쪼개지는데 양성자는 어떤 걸로 쪼개질까? 쿼크라는 물질로 쪼개져요. 쿼크는 업쿼크하고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쿼크 종류는 6개예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화학에서는. 그냥 2가지 정도로 구성만 하시면 돼. 업, 다운. 중성자는 뭐죠? 업쿼크, 다운쿼크다. 이때는 전하량이 상대적 값이 존재해요. 업쿼크는 플러스 얼마다? 3분의 2 값이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얼마다? 3분의 1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2개 다 이게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을 플러스 1로 정하고 중성자 전하량은 얼마죠? 0 이렇게 정하죠. 저 입자들의 전기적 양을 결정합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로 더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뭐로 쪼개진다? 쿼크로. 그럼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도 그럼 어떤 쿼크로 되어 있을까? 전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원래부터 작은 입자예요. 이걸 렙톤 입자 또는 경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예요. 뭐만 쪼개질 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만 쪼개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이 원자까지가 무슨 변화일까요? 이게 화학 변화예요. 이 원자 이상으로 양성자를 쪼개고 중성자를 쪼개고 전자를 쪼개고 쿼크를 쪼갠다. 이거는 무슨 변화죠? 핵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은 화학 반응이고, 우리가 주로 다룰 건 어디다? 이쪽입니다. 그렇죠? 이쪽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핵 분열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성자 부딪혀가지고 이 양성자수 변한 핵을 쪼개는 반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반응 전후에 몇몇 개만 알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핵반응에서는 어려운 걸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우리가 기본 내용 정의 들어갈 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베타 마이너스 치환법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기본만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공부량을 늘릴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화학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뭐 하죠?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따져 나가야 한다. 그럼 우리는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쿼크는 좀 나중에 치고, 그러니까 원자의 구성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언급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앞으로 배워야 될 초점에 대한 내용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처음 이제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여기 내가 나눠준 교재하고 조금 벗어나요. 그죠? 일단 기본적인 것만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확인을 해드리죠. 자, 일단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봐야 돼요. 뭐가 있다? 원자겠죠. 그죠? 원자와 뭐를 구별하자? 원소를 일단은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원자라는 개념은 뭐였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뭐죠? 입자가 원자였어요. 근데 성질은 물질하고 어떻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자, 그럼 원자가 그거죠. 그러니까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럼 원소는 뭐죠? 원소는 가장 작은 입자인 건 맞아. 근데 그거에 뭐를 띄어? 성질을 띄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접근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원자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를 얘기한다? 오로지 수만 얘기하는 거야. 몇 개 있느냐,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작은 입자가 몇다? 종류에 상관없이 몇 개 있느냐. 이게 원자 개념이고요. 원소 개념은 뭘까? 원소는 종류를 따지는 거야.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종류를. 수는 따진 게 아니지. 그 원자가 몇 개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자와 원소예요. 그죠? 이게 좀 쉽겠죠. 더 쉬운 건 원소는 항상 뭐죠? 알파벳상에서 원소 기호식에 대문자만 씁니다. 대문자 한 개가 있으면 원소 한 개예요. 대문자 한 개가 나오면 Fe 이거는 철이라는 원자잖아요. 그죠? 이 원소의 기호지, 그지? 그러니까 철이라는 대문자 하나 있는 거야.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있으면 원소 하나죠. 자, CO2 몇 개의 원자로 돼 있어요? CO2 몇 개 원자? 원자는 뭐라 그랬죠? 종류 상관없어요. 작은 입자 몇 개니? C 하나에 O 몇 개? 2개. 그럼 원자 몇 개로? 3개로 돼 있는 게 원자예요. 원자수 3개죠. 원자수 3개입니다. 원자. 원소 몇 개로 돼 있죠? 원소는 대문자 수예요. 대문자 2개 있네, 그지? 원소는 몇 종류? 2종류.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원자와 원소를 구분 못하면 원자를 물어봤는데 원소로 대답하면 답이 완전히 뭐하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 거. 또 해볼까요? NaHCO3가 있어요. 자, 이런 화합물이 있네요. 자, 이건 몇 개 원자로 돼 있어요? 이거 몇 개 원자로 돼 있습니까? 대문자 이게 나트륨이죠, 그죠? 요거 수소고요, 요거 산소. 그럼 하나 일단 3개고 산소 몇 개? 3개. 모두 6개 원자로 돼 있을 거야. 원소는 몇 개로 돼 있다? 원소는 대문자 수만 세요. 하나, 둘, 셋, 4개로 돼 있죠, 그죠? 원소는 4개로 돼 있다. 알겠죠? 자, 또 다시 봐라.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는 원자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원자의 종류는 몇 개로 돼 있어요? 지금 표현한 게 원자수를 물어본 게 아니지. 원자의 뭐? 종류. 그럼 원자의 종류라는 건 뭐죠? 원자의 종류라는 건 원소를 얘기하겠지, 그지? 종류가 다른 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몇 개로? 원자의 종류는 3가지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원소지 뭐. 종류를 나타내는 게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일단 원자는 몇 개로 돼 있죠? 원자는 2개, 3개, 4개니까 모두 몇 개? 7개, 그죠?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개로 돼 있다? 원소는 하나, 둘, 3개로 돼 있다. 알겠죠?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원자와 원소. 어영부영 생각하시면 원자를 물어보는 거, 원소를 물어보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자, 원소.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그럼 원자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 원자의 구성을 잠깐 봅니다. 그 원자가 뭘까? 자, 원자부터 출발하는 거야. 기초니까요. 원자. 자,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고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원자의 구성은 양성자와 뭐로? 중성자와 뭐로?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지?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원자 모델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플러스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 이런 식으로 쓰지. 그죠? 이게 원자의 구성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이 가운데 있는 걸 플러스와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항상 가운데 박혔죠? 이런 걸 원자 뭐라 그러죠? 원자 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핵. 그리고 요거는 전자겠죠? 그럼 원자 핵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원자의 구성입니다. 원자는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그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가정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자 핵.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자 핵량이 뭘까요? 원자 핵량. 자, 원자 핵량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 원자 핵량은 뭘까? 말 자체가 원자 핵의 뭐죠? 질량을 얘기합니다. 원자 핵의 질량. 그럼 원자 핵의 질량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자 핵의 질량,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을 얘기하는 걸 우리는 질량 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량이나 질량수는 어떻다? 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럼 또 이렇게 있어요. 원자 핵 전하량. 뭘까요? 원자 핵 전하량. 이거 무슨 말이죠? 원자 핵에서 뭐가 뛰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양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은 얘고 이 핵 중에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건 누구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원자 핵 전하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무슨 수를 찾아라? 양성자 수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근데 양성자 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하죠. 양성자 수는 원자의 번호입니다. 양성자 수가 두 개면 원자 번호 2번. 그치? 원자 번호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죠. 그 종류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자, 핵, 전하량, 양성자 수, 원자 번호. 이 말들이 다 뭐 하다는 소리죠?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 이 말을 그냥 찾으면 돼요. 그 입자. 입자는 정해져 있어요. 이 딱 세 개잖아. 그죠? 근데 세 개인데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 물어보느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량이 많아질 수 있지만 한 번에 보시면 그냥 정리하시면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양을 좀 줄일 수 있죠. 자, 이게 일단 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때요? 같습니다. 모든 원자는 뭐하고 뭐가 같다? 양성자와 전자 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그래서 무슨 원자라 그래? 중성 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중성원자라는 말은 뭐와 뭐가 같다? 양성자 수하고 뭐가 같다? 중성자, 전자수가 같다. 그렇죠? 전자수가 같다. 근데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같을까요?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 같은 거 아닌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중성자 수는 많이 붙을 수도 있고 적게 붙을 수도 있잖아. 그죠?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뭐는 같죠? 얘네들은 무조건 같아요. 이건 굉장히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쇠가 될 겁니다. 원자는 명심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12개면 마이너스도 12개, 몇 개다? 12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런 게 원자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 구성이고. 그럼 이 양성자는 이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죠. 뭐 양을 한번 확인해 보죠. 양성자는 질량이 얼마예요? 상대적인 값이 1이라고 하면 질량을 비교해 보자. 질량. 그럼 얘도 질량이 얼마죠? 1이에요. 중성자와 얘는 거의 비슷하죠.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1대1입니다. 전자는 질량이 얼마다? 1837분의 1 정도 나간다. 이게 질량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전자가 1837개가 모여야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와 같죠. 근데 우리가 발견한 원자는 1837개 정도 택도 없잖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결국 무슨 소리죠? 전자는 원자 전체 질량에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의 거의 대부분의 질량은 누구 걸 얘기한다? 얘네 둘을 얘기한다. 이 얘네 둘을 원자 핵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걸 질량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나중에 가보면 이 질량수를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돼? 원자량이야 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원자의 질량. 근데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아요, 달라요? 원자량과 질량수는 다를 거예요. 원자량은 원자에 있는 모든 질량을 다 모아야 돼.
다 더한 게 원자량인데 질량수는 뭐만 얘기한 거지? 양성자와 중성자 수만 얘기했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작죠? 너무 작으니까 뭐 한다? 무시한다라는 개념이다. 전자는 질량에 대해 있어서 무시해도 돼. 그래서 질량수를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된다고요? 원자량이야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 원자를 표시할 때 뭐 이렇게 질량이고 또 하나 더 보죠.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전하량, 전기적 양이죠. 얘는 보통 플러스 얼마다? 1, 얘는 얼마? 0,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이건 상대적인 값이에요. 원래 값은 얘가 얼마일까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런 값을 정합니다. 얘는 그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정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 전하량인데 너무 작죠. 얘네들은 1대1이잖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씁니다. 한 개의 전하량은 이만큼이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얼마니?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 자, 어떤 핵 전하량이 이만큼 있대요.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는 소리야? 핵 전하량이 이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 핵의 전하량이 이만큼이야? 근데 원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다? 요거네요. 그죠? 이걸 뭐 해주면 되죠? 나눠주면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의 개수? 양성자의 수. 이걸 우리는 핵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핵 전하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플러스의 수를 찾아라라는 소리고 이 플러스를 수를 찾으면 원자 번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한 개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19승 클롱이니까 전체를 한 개로 나누면 나오겠죠. 몇 개 나옵니까? 20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20번, 양성자 20개, 칼슘이구나 이런 걸 찾는 거지. 그죠? 맞죠? 전하량을 이용하는 내용이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용어가 무엇이다라는 것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 그리고 이 원자를 일일이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원자의 원소 표시가 있죠. 여기 A가 있고 뭐가 있어? B 여기, C 여기, D 이 숫자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A는 무슨 수일까요?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여러분 원자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죠. 원자 번호가 같으면 같은 원자에 다른 원자. 이것들이 달라더라도 같은 원자입니다. 원자 번호가 같으면 원자일 때는 같은 원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원자 번호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죠. 근데 원자 번호가 결국 뭐의 수죠? 양성자의 수가 되고 근데 이게 원자라고 했잖아요. 원자라고 하면 무슨 수랑도 같아요? 전자수라고 같아요. 전자수, 그죠? 그러니까 전자수를 알려주고 양성자수 알려주고 원자 번호 알려주고 얘네들 각각 하나씩 알려줬다. 여러분 B에다 쓰는 수는 무슨 수죠 이게? 질량 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질량수는 뭐에다 뭐를 더한다? 양성자수에다가 뭐? 중성자수를 더한다. 그렇죠? 그러면 질량수에다가 A, 즉 B-A는 뭐의 수예요? 뭐라는 소리예요? B-A는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건 중성자의 수입니다. 그죠? 중성자의 수를 얘기한다. 중성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죠? 자, 여러분. 양성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입니까? 아닙니까? 입자 맞습니다. 양성자 수에 따라 종류 결정되지. 중성자의 수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성자 수에 따라서 종류 어떤 걸 나눈다. 이런 걸 우리는 동위, 원소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전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안 한다? 전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완전 달라지잖아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인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요 C입니다. C가 무슨 수라 그러죠? 산화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화수. 산화수는 여러분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 크게 3개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죠? 플러스 0, 마이너스 3개 숫자를 쓸 수 있고 플러스 수로 쓴다는 건 여기가 이 원자에 플러스를 쓴다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죠? 전자를 뭐 할 때? 잃을 때 사용한 숫자다. 만약에 A가 3 플러스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자를 몇 개 잃었다? 3개 잃었다. 그러면 양성자하고 전자수 중에 누가 더 많다? 양성자수가 몇 개 더 많다? 3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0인 건 뭐죠? 0인 건 중성인 상태를 얘기할 거야. 양성자수와 뭐가? 전자수가 같으면 전기적 합은 0이겠고요. 마이너스를 쓰면 뭐죠? 전자를 뭐 한 거니? 얻은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렇죠?
이때 전자를 잃었을 때 플러스로 써 있는 걸 우리는 특별히 뭐라 그래요? 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걸 무슨 이온? 양이온이라는 말을 쓰죠. 전자를 얻었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입자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음이온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수에 따라 달라지죠.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자 수에 따라 달라진 거지. 또 이거를 전자가 그럼 양이온이 되었을 때 이게 원자에서 이게 플러스로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자, 이런 걸 우리는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산화되었다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산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는다. 이거는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 환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화수에 관련돼서 더불어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하네요. 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산화되는 건 여러분 전자를 잘 잃는 건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어느 입자가 전자를 더 잘 잃을까? 금속이 더 잘 잃어요.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죠. 여러분 금속이 잘 잃어. 왜 금속이 잘 잃을까? 우리 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죠? 전기 잘 통해 안 통해? 전기 잘 통해. 전기 잘 통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그냥 어떤 고체가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내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를 뭐 해줘야 돼? 많이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잘 잃는 성질이 강하면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양이온이 됐네? 그럼 뭐다? 금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금속은 왜 전기가 안 통할까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돼요. 전자를 잘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먹으면 자유로운 전자를 뭐 하지? 다 끌어서 내가 먹어버린다는 생각이죠. 그럼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는 비금속, 부도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개념들이죠. 자, 그럼 D는 뭘까요, 여러분? D는 이거는 원자의 수죠.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죠. 만약에 CaCO3가 있다. 여기 쓰잖아, 그지? 산소 원자 3개인 거야. 하나하나 원자 수라는 얘기지, 그죠? 자, 네온이 있다. 네온이면 2, 4, 2뿔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뭐의 수? 원자 번호, 그죠? 양성자 수. 요건 뭐? 양성자와 중성자 수. 그럼 이거 중성자 몇 개? 2개. 그럼 이 물질의 전자는 몇 개? 이 물질의 전자는 몇 개? 없지. 양성자 2개면 전자 2개인데 2 플러스네요. 그 갖고 있던 전자를 뭐 했다? 버렸다. 전자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Mg 12, 24, 2 플러스. 얘는 전자수 몇 개? 이 입자의 전자의 수 몇 개? 12 그러니까 원자인 경우 양성자가 12개면 전자도 12개여야 하는데 2개를 뭐 한 거죠? 버렸네요. 얘는 전자 10개, 그치? 중성자 수 몇 개? 중성자 수를 여기서 빼버리면 되겠네요. 12개. 양성자 수 몇 개? 12개. 전자는 10개. 입자는 하나. 입자의 개수는 하나. 아시겠죠? 표현 방법들. 일단 이게 기초입니다. 자, 일단 원자에 대한 기초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면서 또 기초를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